Liftoff of the Falcon 9. Falcon 9 has cleared the tower. First stage propulsion, healthy. Good one, two off both stages.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미지의 공간이자 인간의 마지막 개척지인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들은 우주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별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주 공간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건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에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는 우주 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주 산업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을 몰리게 한 또 다른 사람은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는 한국에서도 돈나무 누님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명성을 떨치고 있죠.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의 폭등을 정확하게 예견을 했고요. 또 적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 유명해진 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방식은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혁신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상품은 ETF로 파괴적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아크 K, 바이오 유전공학에 투자하는 아크 G, 차세대 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는 아크 W, 로봇에 집중 투자하는 아크 Q, 핀테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F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의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아크 X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아크 X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개별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본이 우주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아이폰의 초기 단계나 전기차 비트코인의 초기 단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대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우주를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적외도 위성을 활용해서 우주 인터넷 서비스 산업 스타링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소형위성 12,000여 개, 장기적으로는 약 4만여 개를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 1gbps급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스페이스X가 로켓 추진체 회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로켓 추진체는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추진체를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스페이스X는 그 추진체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 기술로 지난 2017년부터 한 달에 1, 2회 정도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쏘아 올릴 때마다 약 60기 정도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전체를 소형 위성으로 덮어서 통신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가 창립한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현재 블루 오리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 블루 오리진 우주 캡슐 개발과 2024년까지 개발 예정인 달 탐사선 블루문입니다. 또 미국의 국가적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우주 탐사 역량은 지구 대기층과 우주 공간의 경계선 정도의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을 1000개가량 쏘아 올린 것과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만 아마존의 자본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가적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유의미한 기술력을 추적하게 된다면 떠오르는 신흥산업인 우주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스페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위치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주 통신망을 활용한 애저 스페이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페이스 X과의 협업을 통해서 초고속 저지연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로 제공받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컨테이너식으로 만들어서 통신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 센터는 아마도 이동식 지휘본부나 원조 상황, 군사 임무나 광물 탐사 등에 사용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우주를 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어느 곳에나 데이터의 사용이 자유롭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초연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물들 사이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5G 통신망이라고 해도 현재 기술로는 장애물 때문에 그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어떨까요?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28기가 대역폭의 전파가 우주 공간에서 지상으로 공급된다면 장애물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통신망 구축을 통해서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통신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타링크를 활용한 통신망 서비스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사이를 시원하게 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를 넘어 화성이나 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스페이스X가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오래된 미래에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통신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자율주행, 우주산업을 한 카테고리로 묶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우주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제프 베이조스의 달 탐사와 일론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가 완성되면 아마 그 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아마 식민지가 건설되기 전에 화성 건설이나 달기지 건설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